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 항상 궁금했던 게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있는 투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돌아올 극단적으로 없지. 기대 수익이 있는 것인가. 이게 진짜 없지. 항상 궁금했단 말이야. 너무 없지. 없어? 너무 없지. 아니, 이거를 만약에 수익성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최악의 사업이지. 아, 최악의 사업 그 정도야? 최악의 사업이지. 수익률은 기대할 수 없다. 수익률 당연히 너무 기대할 수 없지. 교육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어쨌든 이걸 승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쟁취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치,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제한적이란 말이야. 그렇구나. 되게 제한적인데 문제는 그 한정된 자원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의대 입학으로 치면은 1년에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1년에 약 3,000명 정도란 말이야.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 얘기는 3,00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3,000등 안에 들 수 있는 그 파이 자체가 우선은 되게 작은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다른 게임이면 예를 들어서 3,000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만 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도 이거 10대 1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동갑인 친구들이 다들 뛰어드는 경쟁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쌀벌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확률인 거지. 요새는 조금 약간 변화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근데 왜 우리 엄마 세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 개천에서 그 욕나고,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에 대한 그 판타지가 있잖아. 맞아. 그리고 실제로 예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있지. 그러니까 현재 나의 어떤 그 모습보다 내 자식한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바늘구멍 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이거는 너무나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청나게 투입을 하게 되는 거지.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근데 문제는 그게 상당히 좀 그래도 넓은 문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문이 굉장히 좁거든. 특히나 예전에 또 이게 요새 이런 게 있어. 옛날에 점점 시간이 너무 슬프다. 아니 사실이야. 근데 예전에 특히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너 봐라. 옛날에 왜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학 안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만 나와도 지성인수를 들었단 말이야. 지식인수를 듣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옴과 동시에 사회에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있었어. 그치, 맞아. 그거는 이제 설령 흔히 말하는 명문대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과 돈이라는 어떤 그 기회비용을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그것보다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맞아. 요새 애들은 더 아니거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대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성공 확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포기를 못하는 거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 이게 너무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투자야. 그런데도 왜 부모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왜 포기할 수 없는지,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근데 그거는 나는 여기서부터 근데 이건 정말 나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네. 나는 그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나의 삶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자식들에게 교육비를 투자를 하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자식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거냐?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교육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나라 부모들보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더 자식들을 유별나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 부모는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아니지. 다른 나라 부모들도 자식 사랑해. 맞아.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도 이제 뭐 유별날 수 있지만 이제 어쨌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같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는 왜 그렇게 사교육이 없느냐? 거기서는 사교육 사업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무지해서 뭐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극단적으로 갈려 있고 소수만 쟁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이 낮을수록 그거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열심히 그쪽에 올인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지. 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이비리그 들어가겠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좀 있잖아. 맞아. 근데 미국은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없잖아. 맞아. 그러면은
아니 유럽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엘리트 코스가 정해져 있긴 한데 이게 그래. 뭐냐면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 그치. 그러니까 그게 그거 대다수가 안 참여하는 가도 돼. 게임이 아니라. 왜냐면 브랑직골 꼭 안 가고 뭐 어디 뭐 그치 그렇게 맞아. 하고 아이비리그 꼭 안 살 가도 수 맞아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그냥 살 수 있어. 근데 그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런 거 막 계속 지금도 막 나오잖아. 왜 보면은 막 뉴스 같은데 보면 가끔 뭐 특성화고 간 다음에 그래 맞아 그 실습 나갔다가 실습 나가고 맞아, 막 이런 애들 맞아, 걔네들 맞아. 그거 얼마 막 100만 원도 못 받고 뭐 어쩌고 막 맞아. 근데 이렇게 막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이제 뭐 공부를 통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직업들 말고 제일 대표적인 전문직 그런 직업들 말고 나머지가 왜 어른들이 보면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의사되라 하는 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꼰대고 유별나게 자식들을 학대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 사회가 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자격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지 않은 형태의 직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너무 부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내 자식이 능력만 출중하다고 해서 그걸 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이 너무 많이 좌우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운이 그렇게 좌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바늘구멍이지만 예를 들어서 의대를 들어가는 건 바늘구멍인 건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내 자식이 나중에 미래에 20년 30년 뒤에 살 사회에서 내 자식이 어떤 살고 있는 삶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공부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투자로 생각을 하자면 내가 어떤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혹은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을 배제시킬 수 있는 약간 투자 방법이다. 옛날 보면은 주기적으로 막 언론에서 막 우리나라 교육이 뭐 맞아 그런 거 막 때려잡는 기사들이 나오잖아. 근데 걔네들이 몰라서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분명히 안다고. 왜 몰라. 근데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진짜 못해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 국민이 악다구니 써가면서 그렇게 그 소수의 정말 제한된 한정된 자원을 위해서 미친 듯이 그렇게 힘들게 경쟁을 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아마 그렇게 안 하게 될걸? 사회 시스템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앞으로도 계속 운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에 돈을 쓰겠지. 좀 슬프다. 슬프다. 나는 그렇게 됐어. 나 너무 약간 처음부터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약간 아니 근데 그게 아니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사실 약간 어쨌든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서 뭔가 내가 대응 방향을 찾는다던가 뭐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넓게 보면은 되게 경제적인 선택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때랑 지금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은 학생 수가 엄청 줄었고 거의 반이야. 그래서 3분의 2.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게 좀 더 가까운 미래에는 대학에 들어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어차피 떨어져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의 뭔가 과열 아니야. 말도 안 돼. 아 그래?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옛날 진짜 완전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기성세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 바로 위에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대학만 어디가 됐던지 간에 대학만 나오면은 대학생이고 대학교 대졸이고 해서 그걸 통해서 뿌린 만큼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처럼 안 돼, 맞아. 지금 애들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잖아. 대학교를 진학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노력의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거를 어쨌든 투자를 한 거를 완벽하게 회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본전치기라도 되려면 본전치기만큼이라도 되려면 이게 그 학교의 레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아 오히려 학교의 레벨이 빡빡하고 올라가는 거야 기준이.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얘기대로 애들의 숫자가 준다 하더라도 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무슨 대학까지 이렇게 쭈루룩 만약에 있으면 학교에는 이렇게 있는데 애들 숫자는 이렇게 줄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차피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고 올라갈 거라고. 얘네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제 서울대 1번부터 뭐 200번까지 전국에 대학교가 한 200개 되거든. 200개가 이렇게 1번부터 200개까지 있어.
이제 학령 인구가 점점 준단 말이지. 이 상태로 이게 얘네들한테 쫙 퍼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차피 서울대 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학교는 네 말대로 어차피 없어질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상향 평준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치, 학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고 경쟁률 자체가 줄어들진 않을 거다. 줄어들지.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경쟁이 쉬워지겠어?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 얘네들 어차피 이대로 이렇게 다 올라가서 어차피 서울대 가는 경쟁은 여전히 빡셀 거야.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학교는 많이 없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위쪽 학교를 잘 가기 위한 경쟁은 오히려 되게 치열해. 나는 사실 그렇게 부르짖는데 공부는 정말 DNA야. 우선 DNA가 80 그래. 80이 넘어. 아니 진짜야. 80이 DNA를 넘어. 바꿀 수 없으면 공부할 필요 없다. 아니 20은 바꿀 수 있지. 근데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지. 그래, 맞아. 그리고 사람이 그 20을 바꿀 만큼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맞아. 사실 그 진짜 힘들어. DNA를 벗어난 20을 바꾼다는 거는 진짜 정말 엄청난 힘들어. 노력이 필요한 거야. 어마어마한 맞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패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이게 공부는 그래 좀 더 편하게 유전자인데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 공부는 유전자. 이게 그러니까 머리만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부는 자세, 습관, 태도도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이것 또한 나는 이게 문화 자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형성된 그런 집안의 분위기일 수도 그치, 있고 뭐 맞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새끼가 예를 들어서 얘는 공부 머리가 안 돼. 아니면 뭐 수학이 안 돼. 수포자야. 이게 태생적으로 수학이 DNA 없는 애야. 아니면은 뭐 얘는 너무나 이제 뭐 아니면은 뭐 놀기를 좋아해.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 궁둥이 붙이고서 이렇게 공부할 만한 시간을 투자할 만한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애들조차도 어쨌든 부모들이 걔네를 억지로 앉혀놓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처럼 그렇게 유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또 모든 유럽이 그런 것도 아니고 유럽도 요새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회전 안정망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 그치. 그런 나라라면 그러면은 만약에 내 새끼가 얘는 누가 봐도 얘는 공부할 상이 아니야. 유전자가 글렀어. 유전자도 글렀고 자세와 태도도 글렀어. 그럼 이거를 바꾼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작업이거든. 확률도 매우 낮고. 근데 생긴 대로 살게 냅둘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에. 그러게.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더 행복한 거잖아. 행복한 그치, 삶인 맞아. 거잖아.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그게 아이가 그 순간에 어쨌든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해. 그리고 그게 과해지는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 왜? 나중에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사회생활을 해봤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열악하고 취약한지 알고 얼마나 있으니까. 취약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놓을 수가 없는 거지.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직접 겪진 않았더라도 보고 들은 바는 있거든. 너무 슬프다. 야 근데다가 우리 애들 때는 더 심할 거야 아마. 이주민 노동자들 계속 들어오고 하는 사실은 그 자리조차도 없을 거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못 놔.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회 안전망 문제야. 사회 안전망만 있으면은 사실은 뭐 서울대 안 가면 어때? 그냥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 없고 본인 행복하면 되는 거지.